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어,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줌으로 게스트를 소개받는 굉장히 사실은 좀 어색하고 낯선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영미 사장님의 찐팬입니다. 정말 제가 소실적에 전영미 사장님 강의 또 게스트 스피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저렇게 멋진 리더가 돼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까지 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안미 사업 쪽에서 여성 리더분들 중에 좀 손안에 꼽는 그런 분이셔서 초대해 주셨을 때 사실 게스트를 많이 안 가려고 저도 하거든요. 아직 다이아몬드 핀이 아니라서 저도 좀 낯설고 어색해서 좀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다이아몬드 되면 다니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용희 사진 그룹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얼른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 들으니까 사실 뭐 제가 오늘 할 얘기를 다 그 끝부분에 10분만 제가 들었는데요.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강사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PPT를 준비를 할까, 그냥 할까 하다가, 게스트는 역시 그래도 사장님들의 얼굴, 비록 저희가 이제 줌이지만, 그래도 얼굴 한 분 한 분 저도 여기서 뵙고, 여러분들도 제 얼굴, 제 눈빛 보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어떻게 힘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까? 좀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냥 제가 강의로 좀 준비하기보다는 저희 스토리를 이렇게 저희 노트에 제가 다 적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떨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의 가감 없는 그런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스트 오시면 제가 항상 속으로 그랬어요. 게스트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저 편을 간 거야? 어떻게 사업을 한 거야? 그래서 뭘 한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 비즈니스 작지만 그래도 제 스토리를 좀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의 어떤 전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약간의 직장 생활, 정말 10개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0개월을 하고 그만뒀던 이유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 했던 그런 과외 수입과 직장인 수입이요. 너무 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5년, 10년 후에 다녔을 때 내가 미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봤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요, 과감하게 그만두고, 다른 일을 좀 찾아보는 과정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로 했던 그런 아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과외 수입이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20년도 넘은 시간이에요. 20년 전에도 제가 이제 고액과외, 그때나 지금이나 과외비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시생들 위주로 과외를 했고, 또 고3들 위주로 과외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한 500 이상의 수입을 정말 이렇게 알토란 같은 수입을 제가 받고 그렇게 이제 제 삶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더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결혼을 했고요. 한 10년, 10개월 동안 다녔던 그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예뻤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했었고 그렇지만 5년 정도가 흐르고 나니까 제가 약간 그런 우울증이 왔어요. 왠지 답답했어요. 제가 500만 원이란 그 수입을 벌고 있었는데 세상은 막 바뀌어가고 과외라는 일이 이제는 눈 감고도 하겠는데 그 일이 저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한테 스스로 정말 30대 중반에 그런 질문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은 답답하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조차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아메 사업을 전달받았고요. 아마 제 스폰서님이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하시고 또 유명하신 분일 거예요. 조양현 사장님 아시죠? 네, 조양현 사장님의 첫 번째 비즈니스를 전달받은 첫 번째 레그입니다. 그래서 조양현 사장님 그때 당시에 제 직장 선배로 계셨던 분으로 해서 2년이 됐고요. 저희 이제 부부들끼리 다 직장에서 결혼을 하고 과천에서 그 당시 과천에서 신혼 때 정말 이렇게 다 모여서 그렇게 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친한 가족
가족처럼 그렇게 친한 그런 사이였고요. 변호사님이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아, 저거를 왜 하지? 그러면 뭐 제품은 써줘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저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답답했던 제 인생에 대해서 물음표를 계속 찍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뭘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외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볼까? 왜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때 막 성황리에 진행이 됐었고, 또 그걸 하면 성공한다. 그래도 자영업 중에서 좀 그게 낫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겁도 없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정말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요, 제가 과천에 그 유명한 그 사거리에 맥도날드 같은 걸 하나 하려고 그랬으면요. 그 당시에 저한테 8억에 대한 자본금이 필요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평범한 30대 중반의 주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냥 평범한 그런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한테는요. 그 8억의 돈은요. 저를 더 다시 우울한 그런 삶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 할 게 참 많이 없구나. 이제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이 사업이 나한테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마음을 좀 오픈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미팅을 나가면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팅을 듣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제 이제 리얼한 사업 얘기를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여서 아까 이제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사업을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는 난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은 그냥 걷어가는 핀이지,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이 사업을 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제 뒤에 어떤 사업의 정말 찐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저도 이렇게 이 사업이 저한테 쉽게 여기 계신 대단한 리더분들처럼 2년에서 5년 안에 제가 그 핀을 간 건 아닙니다. 많은 삶의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방황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긴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사실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핀이 아까 사회자분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같은 정말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너무 감사한 핀이고 그리고 정말 미래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핀의 어떤 그런 수혜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제 밑에 어떤 파트너들이라든지 뎁스 파트너들이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저한테 늘 물어보는 사장님 어떻게 그 핀을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가 아마 여러분들 미팅송에서 아까 앞에 강사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에서 늘 듣던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갖고 아미 사업을 하면서 나는 꼭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이거를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거는 철저하게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시스템에서 자영사업가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당시에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IT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남편의 와이프로서 사업가라는 거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떤 거라는 것쯤은 자세하게는 제 마인드에 없었어도 그게 어떤 거라는 거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미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딱 접했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수익 구조를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내 사업이구나. 내가 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건 스폰서의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의 사업도 아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도 기특하게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게 누구의 탓이 아니라 온전히 그거는 나의 노력과 내가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 사업이라고 기준에 놓고 보면 사실 어떤 작은 고민,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고민이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그런 상황들로 답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우선순위, 정말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연령대도 많고 또 젊으신 분들도 많고 또 주부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돌이켜보면 남의 사업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삶의 우선순위는요. 1번도 아메이고 2번도 아메이고 3번도 아메이였어요. 뭐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잘 크더라고요. 제가 제 꿈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이도 아까 강사분 얘기해 주셨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제 꿈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의 아이도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 꿈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잘 커서 지금 정말 원하는 대학에 잘 가 있는 정말 예쁜 딸로 그렇게 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모든 것들을 놓고 그렇게 사업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팅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제가 이 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초기 집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비즈니스를 딱 택하고 선택을 하고 '아 나 이거 해 봐야 되겠다.' 잘할 자신은 없지만 '이대로 한다면 성공한다니까 정말 이대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시스템대로 스폰서님들이 이런 "사장님 이 방향대로 하세요."라고 했던 그 부분대로 열심히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미팅을 이제 결단을 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미팅을 뭐 주 뭐 6 회, 7 회, 많게는 8 회 일주일이 그렇게 풀로 꽉 차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미팅을 열심히 그렇게 들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초집중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하니까 2년 안에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의 경험이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그 아메이는요 2년 안에 충분히 다 그렇게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초기 집중했던 그 힘이 어떻게 보면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어떤 그런 위기들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위기들이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집중하고 배움 그것이 중요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시간 관리예요.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저희 파트너들 분들 있으시지만 여러분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정말 인위적으로 갇힌 상황이 됐잖아요. 미팅이 없어지고 막 오프라인 나갔다가 또 온라인 했다가 막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소비자분들이 막 이제 처음에 겁나시니까 안 만나 주시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그룹에 30대 연령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삼시세끼 밥을 하고 막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저녁에 막 넷플릭스 보고 막 밤에 늦게 주무시고 막 몇 년 동안 못 봤던 영화 한꺼번에 봤다고 뭐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막 그런 상황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직장 생활을 했고 또 제가 잠실에서 그나마 그래도 엄마들이 소개를 해 주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액 선생님이 됐을 그 이유는요. 제가 그때 당시 돌이켜 봐도 저의 자기 관리 부분에서 시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시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히 했고요. 그래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이 겹치면 '내가 미팅을 나가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아미 우선순위를 두고 굳이 이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나?'라고 고민했을 때도 저는 그런 고민들이 별로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최우선순위 아미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부터 그리고 저녁까지 내가 풀로 24 시간 아미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직장인의 그런 마인드는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니깐요. 정말 이 사업은요.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누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내가 완전히 이 뭐 24 시간을 다 매일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돈을 매달 받는 그런 직장인들은 그 시간을 쓰고 그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적어도 '내가 그 시간을 투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집안일 해 놓고 미팅 가기 전에 다 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미팅을 가고 그리고 퇴근 시간 뭐 6 시, 7 시까지는
적어도 아미 사업에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시간의 원칙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걸 지켜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코로나 이후로 많아졌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씻습니다. 씻어야 일이 되더라고요. 씻고 메이크업을 하고 오늘 스케줄이 없더라도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저희 책상에 앉아서 아침 9시부터 그리고 저녁 7시까지는 소비자랑 통화가 됐든 줌 미팅이 됐든 파트너랑 상담이 됐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상담을 받든 그래서 그 시간은 온전히 아메이로 쓰는 시간들로 가지면서 저희 루틴한 그런 생활들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미팅도 많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저희가 나가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미팅들을.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미팅은 다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도 지금 줌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미팅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아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사장님들 그룹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정말 많은 단위로 모였던 그런 미팅들을 정말 가장 최소의 단위로 1대1로 끊어서 어떻게 보면 그 1대1 미팅이 효율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 느껴졌지만 제가 또 해보고 또 파트너들도 해보지만 그 1대1 미팅이요. 굉장히 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분과. 그게 소비자가 됐든 파트너가 됐든 그분하고 상대방하고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 그런 또 여유감 안에서 그런 섬세한 부분들을 터치해 가니까 오히려 제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줌 미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모일 수 있으면 소그룹 단위로 그렇게 이제 LOS별로 또는 형제그룹끼리 또는 저희 파트너들 PT 사장님들과 함께 그런 식으로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소비자분들한테 다 줌을 깔아드렸어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고 난 사업도 안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지금 앞으로 시대를 살려면 적어도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굳이 안 당하려면 그래도 이런 건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기꺼이 또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소비자들, 저희 소비자분들 대부분 이제 줌을 까셨고요. 그렇게 미팅 나오기 힘들었던 그런 소비자분들, 난 사업 안 하니까 미팅은 안 나갈 거야. 예전에 그러신 분들이 지금은 줌 미팅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고, 때로는 저랑 이렇게 얼굴을 뭐 한 달 동안 못 뵌다 그러면 줌으로 저희는 티타임을 가져요. 줌을 켜놓고 티타임도 가지고 그렇게 좀 1시간, 2시간 카페에서 만났던 것처럼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진솔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소비자들하고 오히려 더 훨씬 더 그런 신뢰 쌓기가 더 잘 되고 그런 관계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팅도 지금 더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늘 원칙처럼 생각하는 건데 목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목표 있으시죠? 목표가 근데요, 의외로요, 목표를 잊어버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리더분들, PT상 사장님들도 때로는 뭐 사장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룹 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의 어떤 목표를 잘 유지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다음 핀을 못 가지만 다음 핀을 못 가더라도 내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달보다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나는 더 목표를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 내가 다음 핀으로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화되는 상황이 되면 모두 다 핀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초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그런 속도들 그리고 내 팀의 문화가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 PT까지는 굉장히 빨리 갔어요. 제가 6개월 만에 SP를 갔고 그리고 또 바로 플래티늄을 6개월 뒤에 성취하고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파운더스 PT까지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파운더스 PT부터 제 사업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파운더스 PT 이후로는 제가 계획했던 언제까지 나 이 핀을 사파이어 갈 거야? 언제까지 다이몬드 갈 거야?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한 번도 사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목표를 놓지 않고 그거에 집중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하고 다시 시도를 해서 내가 될 때까지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랑 늘 하는 얘기가
안 되는 건 없다. 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우리가 계획한 거, 우리가 목표했던 거는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그게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방향성을 잃지만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간다면 내가 그거를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그 일은 된다. 저희 딸하고 그런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목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항상 지금 당장 내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 되지 않더라도 목표를 잃지 않고 내가 그 어떤 마음으로 목표를 쥐고 가느냐가 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저는 인생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메이가 준 선물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짧게 다녔던 직장도 그렇고 사회에서는 늘 데드라인이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데드라인 안에 내가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저의 존재의 어떤 그런 가치는 없죠. 그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주는 기회예요. 평범한 기회. 하지만 아밀 사업이 우리에게 준 정말 이 특별한 기회는요. 내가 조금은 느리게 가더라도 내가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잃지 않고 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것. 그 기회가 요즘 같은 그런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더 값진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목표, 그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그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 정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 파트너들도 보고, 또 비즈니스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전달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하시다가 또 비즈니스를 떠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국은 이 사업이 나에게 남을 때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인쇄 수입과 자산 수입의 형태로 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명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명단이 왜 없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말 두 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저처럼 명단 없으신 분들도 흔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그렇게 소비자가 되어주시고 파트너가 되어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막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 목표와 내 파트너의 목표의 어떤 갭이 너무 멀어지고 내가 원했던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형태와 또 제가 원했던 그런 형태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온도차가 나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사람이요 참 그 초심의 마음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파트너가 너무 답답해 보이고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정말 팀워크가 형성이 안 되고요. 제 비즈니스에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처음에 가졌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분, 정말 디시드랍스 하나, 소프트버즈 하나 쓰는 그 소비자도요. 지금 저한테 너무 귀중하신 분들이고요. 저희 파트너들 느리게 성장하신 분들 있습니다. 저도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파운더스 15%로 계신 분들도 1년째 그렇게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저의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분들 하나하나 갖고 있는 그 탤런트, 그 장점들이 제 인생에서 다시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래도 큰 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륨을 어느 정도 단단하게 그렇게 뎁스가 안정적인 그런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갖고 있고요. 한 연봉이 이제 뭐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정말 시기에 정말 이게 인쇄 수입이구나. 정말 이게 값진 수입이구나. 이제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더 실감하면서 비즈니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원칙들은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를 할까? 사람인지라요. 저분 나랑 똑같이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저보다 막 핀을 이렇게 막 정말 열심히 더 빨리 가시고 저희 조양현 사장님도 저랑 비즈니스 한 지 그렇게 얼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양현 사장님이 3년만 에merald를 가셨거든요. 저는 10년이 넘어서야 에merald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큰 차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비즈니스가 제 생각대로 될 때보다요.
이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안 될 때가 저한테는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2년, 5년 안에 가신 그런 막 다이아몬드 성취하신 분들 너무 때로는 부럽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나 뭔가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막 늦어갖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음을 좀 얻으면서 제가, 아, 내 자신하고 비교해야 되겠구나. 어제의 나, 그리고 1년 전의 나.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누구의 어떤 사업,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내 비즈니스가 지금 뭔가 안 될 때는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내 비즈니스에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해보는 것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파트너 사람들 보면 때로는 이 감정에 치우친 사람,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느 날은 막 컨디션이 뭐 정말 다이아몬드를 곧 바로 다이아몬드를 갈 그런 기세로 사업을 하셨다가 다음 날은 바로 3%보다 못한 소비자보다 못한 그런 마인드로 또 비즈니스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뭐 파트너들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이 때문에 이렇게 늘 누구 탓을 하면서 그 감정에 휩쓸리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하고 싶은 일들만 하게 되고요.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정말 시스템에 그렇게 맞춰진 사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기분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서 저가 늘 제가 저 비즈니스 처음에 했던 그 마음대로 시스템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내 감정을 뺀 정말 그 비즈니스의 원칙이 입각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그런 사업 원칙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그 원칙들을 지키고 비즈니스를 할 거고요. 제 이제 사업 얘기를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눈물 없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비즈니스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4레그 정도가 세팅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봐라. 앞으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다이아몬드 가겠다. 제가 막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어릴 적에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파운더스 PT가 되고요. 정말 2년이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어떤 경험도 사실 많지는 않죠. 애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기였는데 그때는 다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원 중심의 비즈니스가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네 레그 정도를 세팅을 하고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필드의 경험도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없었죠, 사실은. 후원이 또 잘 됐었고, 그렇게 막 나쁘게 살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명단이 없었더라도 제가 이제 남편이랑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지인들의 소개를 좀 빨리 받아서 그렇게 이제 레그를 세팅하고 비즈니스가 진행이 돼서 저는 정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가 잘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파운더스 플래티넘부터 이제 제가 정말 진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미팅이 15% 이상의 리더분들이 이제 모이신 미팅이라고 리더 미팅이라고 좀 오늘 들었고 아까 브론즈에 대한 거, 파운데이션 핀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저의 이제 이 파운더스 PT 이상이 돼서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왜 파운더스가 중요하고 지금의 브론즈 구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제 스토리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첫 번째 그룹이 독립된 상태였어요. 제 밑에 파운더스 PT가 있고 제가 파운더스 PT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나머지 세 레그 있던 분들이요. 제가 파운더스 PT를 가고 나서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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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요. 어떤 분은 이민을 가셨고요. 또 한 분은 또 SP까지 가셨던 분은 또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분도 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장님 조금만 쉬고 나올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팔로우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처럼 그냥 계속 할 줄 알았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어떤 타이밍이 이제 놓쳐지고 또 한 분은 남편 반대가 너무 심해서 남편이 이혼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팔로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시절이죠. 그렇게 해서 회사들이 다 없어지고요. 저 혼자 달랑 사이드에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구를 독립하고 그 자격이 유지가 되려면 400만 PB라는 숙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당시에 연말 보너스를 받으려면요. 또 엄청난 그런 680, 1000만 이런 PB들을 이제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정말 울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무섭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400만 PB에 대한 게 제가 후원 활동도 하고 SP도 쇼드 플랜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제가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콜드 컨택으로 만나고 소비로 만난 소비자들이 속도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분들을 그럼 내가 소비자로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400만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80만 PB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시스템에 딱 플러그인 되신 사업자분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1000만 PB가 소비자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소비자는 안 무서운 거예요. 400만 PB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1000만의 소비자를 충분히 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1000만 PB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면서 제 두 번째 파트너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5%에서 1000만을 갈 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핀을 제대로 해내자. 이 핀을 제대로 해놔야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15%에서 3만 PB SP를 갖고 플래티늄을 갈 때 그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한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안 하면 여러분들 뒤에 가서 고생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도 좋으니까 사장님들 15%에서 1000만 PB를 정말 제대로 해내는 PB. 그래서 자세도 갖추고 플래티늄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파운드 스피티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의 어떤 그런 자세들도 우리가 배우고 또 파트너들도 열심히 돕고 또 이거를 실제로 내가 필드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게 온전히 내 거가 되는 그런 핀이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400만 PB 파운더스의 그 의미는요. 내가 적어도 소비자 볼륨으로 400만 PB를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리더가 돼야 파운드 스핀의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제 상황이 그랬잖아요. 독립된 레그가 있고 제가 어떤 그런 레그들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 상황이 됐었어도 제 비즈니스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이요. 400만 PB의 소비자 볼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5%그 강조하는 소비자 볼륨에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이 사업은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인세 수입, 자산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입이잖아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메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도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이 사업 속에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인세 수입이라는 자산 수입을 만들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의미가 있고 돋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사파이어를 가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가고요. 에메랄드를 가면 반드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그 다음에 갔고 절대로 한 번 간피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를 했더니 첫 번째 저한테 돌아온 혜택은요. 수입에 정말 그 동급의 핀에서 가장 큰 수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었고 또 절대로 비즈니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내가 또 다음 목표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장에서도 직급이 있지만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다르잖아요. 그럼 최고의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프로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 핀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핀에서 나는 최고의 어떤 그런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그 베이스를 가지고 또 다음 핀을 도전하고 또 다음 핀을 도전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좀 시간을 좀 늦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그 핀에 갔을 때 나한테 정말로 돌아오는 그런 인쇄 수입의 의미로 이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플래티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핀들에 대해서는 제가 파운더스가 붙어야지만 저는 그게 저의 사업의 리얼 볼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15%에 내가 사이드로 400만 순수한 400만 PB의 소비자 볼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 처음에 스타트부터 그거를 잘 준비해 주신 분들이요. 정말 그 다음 핀을 연속적으로 잘 가시고 지금 코아 플러스 그 수익 구조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브론즈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브론즈의 세레그가 저같이 안정적으로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가장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구조로 확립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우리가 3만을 만들어 가시면 그거를 내가 하고 내 파트너들이 복제하면 그렇게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사파이어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파이어까지 갈 때 저한테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의 사업이 정말요, 속된 말로 폭삭 망했어요.
제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죠. 아, 그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제가 나름대로 또 남편도 사업하고 있었고, 예전에 과외로 벌어놓은 돈도 있으니까 30대를 사실은 조금 여유 있게 남들보다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요. 저한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다가와요. 그게 경제적인 어떤 가난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가난을 글자로 받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도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근데 집에 쌀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막 쌀을 갖다 주고요. 제가 막 공과금이 밀리고요.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가 없고요.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아메에서 우리가 꿈 얘기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처음에 우리가 꿈을 거창한 꿈들이 많잖아요. 정말 그게 나의 진짜 꿈이 아닌 거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 주는 그 무서움이요, 불편함이요, 저한테는요, 그때 너무 절실하게 다가왔고,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무섭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난을 겪어보니까요, 돈이 없다는 거, 내가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없는 부모라는 건요, 정말 상상 그 이하 인간의 존엄성이요, 박탈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뼈저리게 그때 느끼고요, 정말 빨리 수입이 되는 그런 핀들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또다시 한번 결단을 했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레그를 찾으면서 비즈니스를 이제 에merald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했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급행 갔을 때. 그래서 저희가 파운드 스피트에서 사파이어 가면서 명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콜드 컨택으로 소비자를 만나는데 그 콜드 컨택으로 만난 소비자들은 신뢰 쌓기가 안 된 상태니까 그 신뢰 쌓기 단계부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저랑 신뢰 쌓기를 하고 소개를 해주자 하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덜의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력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사파이어와 에메랄드까지 가게 된 그 힘, 그리고 뎁스를 안정적으로 내리고 뎁스를 열심히 할 수 있고, 파트너들의 또 명단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뿌리 같은 힘이 됐던 거는 제가 바디기였어요. 바디기. 여러분 아시죠? 다이어트 프로그램. 네, 그래서 바디기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면 모르시죠? 제가 몸무게가 대학교 때부터 45kg 이상이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고요. 키가 160에서 45kg면 사실 말랐잖아요. 다이어트할 몸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공부가 됐지만 제 몸에 적용이 안 되니까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도 먹어보고 굶어도 보고 막 프로그램대로 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체험도 하고 밤새서 정말 공부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디키가 본사에서 막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많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공부를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그거를 시행착오를 하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해보고 뭐 반품도 당해보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게 하나의 어떤 저의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제가 그걸로 명단이 늘기 시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명단이 늘고 또 빨리빨리 또 우리가 뭐 비갈팀은 아니지만 바디키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 금액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 수입적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저 혼자 하던 거를 제 파트너들한테 같이 교육을 하고 또 그것들을 또 팀플레이를 같이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시스템이 이제 파트너들에게 복제가 되면서 비즈니스가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원이 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는 인원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통 홈파티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홈파티가 활성화되진 않았던 시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파트너들의 명단을 어떻게 찾을까? 나는 가서 STP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제품 전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평식하는 파트너들, 자신 없는 파트너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파트너들 4명, 5명,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 모아서 홈파티라는 걸 시작합니다. 토통 홈파티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시작된 홈파티가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그 안에서 많은 리더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초청된 분들이 어떻게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팔로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도록 홈파티에 사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 그리고 형사그룹들의 홈파티를 보지만 거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핀도 하고 데모도 하고 쇼트 플랜도 하고 다 하죠. 하지만 그 미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미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파트너들과 회의도 하고요, 고민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재를 다 잘해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많은 소비자들도 초청하고 그 소비자들을 후원해내고 그분들을 이 안에서 플래티늄 이상의 사장님들로 키울까.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 또 됐고요. 그래서 저희 그룹은 거기를 다 거쳐가면서 플래티늄 이상의 사장님들이 그 안에서 배출이 되고 또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저희 그룹에 또 부동산사장 그룹에 그렇게 또 하나의 시스템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로 제가 그 미팅을 통해서 많이 저도 파트너들과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사파이어 핀을 가면서 인원 늘리고 세 번째 주자 에메랄드 핀이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 번째 에메랄드 핀은 제가 에메랄드 핀이 너무 간절했었어요. 왜냐하면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시스템에서 그랬잖아요. 사업에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의 사파이어 수입이 들어오면 남편의 빚도 갚아야 되고 아이도 가르쳐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실 너무 벅차고 내가 이게 에메랄드 수입만 되면 너무 좋겠다. 나 그럼 빚 다 갚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메랄드 핀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또 하나의 또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주자 사장님이 예전에 만났던 그 친구분을 후원하러 갔다가 그분이 다른 그룹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그분의 그룹에서 유인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이런 상황들로 2,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만들어줄게 이 말에 혹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700만의 리얼 볼륨을 갖고 세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회기년도에 한 두세 달 해서 9월이 시작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큐가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그룹이 제로가 됐어요.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싹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타고난 게. 그렇지만 그래서 제 힘으로 뭐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위기 상황들이 왔을 때도 그래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그 눈을 갖고 그런 걸 주셔서 감사하게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지. 이걸 즐기자. 내가 해결 못하면 즐기고 버티면서 가야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제 삶도 그렇게 해서 이어져 왔는데 제가 딱 그렇게 너무 그 간절했던 팬이가 딱 한순간에 없어지고 나니까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스폰서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고 저러다 제 사업 안 할 수도 있겠다 막 그 마음도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그룹을 찾고 막 네 번째를 세우고 이제 이런 와중에 저한테 이제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암이라는 병이 이제 저한테 딱 진단이 내렸어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제가 건강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박사님, 너 참 열심히 살았다.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큰일 났네? 나 죽겠네? 이 생각보다 다행히 그래도 제가 이 안에서 그런 어떤 남편의 사업가 이제 실패가 된 이후에 사실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한테. 그치만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그것들을 다 포커페이스하고 안으로 삭히고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또 진행이 됐었고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뉴트리 잘 섭취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암 1기에 그냥 아주 가벼운 단계 그런 상황들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감사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냥 뭐 그 부위만 좀 잘 이렇게 시술해서 제거를 하면 괜찮습니다. 방사선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장파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팔까지 물이 차고 심장이 붓고 거의 호수랑 호수는 다 꽂고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들이 환경들이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내가 30대 아미를 그렇게 딱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적성에 맞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제 일을 찾기 위해서 아나운서 공부도 했었고요. 그 공부를 하고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지만 저한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회에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를 겪었고 또 여러 가지 도전했던 그 일들이 나의 스펙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원해도 그 일을 주지 않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메이가 나한테 유일하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이 기회를 준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비즈니스에서 제가 어떤 이런 위기들 또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위기들이 왔을 때도 사실은 그 마음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누가 들어도 비즈니스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39kg까지 갔고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퇴원을 하고도 미팅을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한 1년 정도를 거의 비즈니스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한 2년까지도 소비자 관리 이런 것들을 못했어요. 제가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요. 제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해놨던 그 일이 저한테 인쇄 수입으로 수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인쇄 수입이구나. 내가 살면서 어떤 상황, 내 가족의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모르는 일이죠. 앞에 인생은.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 발로 뛰어서 이렇게 만들어 온 이 일이 이런 상황에 나한테 정말로 진짜 정말 손가락도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던 그런 저의 상황에 저한테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회복되면 빨리 더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몸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많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되게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5년이 흐르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이제 좋아지게 됐는데요. 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에메랄드를 결단합니다. 그게 왜 그런 상황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저한테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희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미술 공부를 했었어요. 예전에 미술을 좀 잘해서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집으로 선생님을 불러서 그렇게 미술 공부를 시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니까 그걸 끊었죠. 근데 아이가 미술을 하고 싶어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파이어가 되고도 아이를 충분히 그렇게 지원해주고 미대를 가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해야 돼. 요즘 미대 가려면 공부 잘해야지 미대 갈 수 있어. 그렇게 아이를 하고 미술학원도 끊고 아이한테 그냥 공부하라고 준비해 놓으면 엄마가 해주겠다고 열심히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제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고2 이제 이제 중간 정도 됐을 때 고3 이제 올라갈 진학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 미술 공부 다시 하고 싶고 대학을 미술로 가고 싶어요. 상황이 알죠. 걔도 철이 들었으니까. 근데 엄마가 저한테 늘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꿈을 갖고 살아야 돼. 제가 그 얘기를 늘 했잖아요. 꿈을 갖고 살아야 돼. 그 꿈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어, 학원을 등록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미안한데 내가 엄마한테 먼저 얘기 안 하고 했지만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학원을 등록하고 왔으니까 엄마 내가 대학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에메랄드를 결단합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랑 약속을 했어요. 네가 1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꼭 원하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엄마는 에메랄드를 갈게. 왜냐면 제가 에메랄드를 가야 그 연말 보너스로 아예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정말 1년을 열심히 각자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메랄드를 달성을 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서 제 볼륨이요, 그리고 수입이요 2배, 3배가 되면서 굉장히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됐고 제가 아이한테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아이가 지금 4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엄육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한 4년 동안 든 돈을 계산해 보니까요, 한 3억은 쓰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어마어마하게 썼죠. 그 수입, 그거를 제가 아메를 벌어서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요, 최고의 엄마이고 존경하는 엄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못할 이유도 많았고, 또 제 인생에 그렇게 제가 목표했던 그런 계획보다도 제 사업이 많이 늦춰진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그랬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저는 아메였습니다. 사파이어가 되고 제가 막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저한테 유혹이 왔었어요. 제가 고액과외 선생님이었으니까 과외를 하면 당연히 500 정도 수입을 또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학원에 그 알고 계시던 원장님도 콜을 하시고 또 제 지인이 종로에 있는 그런 통신 대리점의 매니저를 좀 해달라. 그럼 연봉을 얼마 주겠다. 제가 사파이어 수입 연봉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가 왜 안 흔들렸겠어요? 고민했죠. 이걸 부업으로 할까? 이렇게. 근데 제가요, 가가며 그 수입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아예 올인하기로, 집중하기로 마음을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 일을 돌아서 가면요, 저에게 아메의 기회가 계속 유지가 될지 저한테 물음표였어요. 왜냐면 저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절실했기 때문에 그 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당장의 돈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한 큰 계기는요, 정말 내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내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경제적인, 물리적인 게 됐든 아니면 정신적인 게 됐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멀리 있는 그 꿈에 저는 인생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을 그래서 결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기를 결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감히 지금의 당장의 수입이 저한테 필요했지만 그냥 가난을 즐기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즐기자. 내가 이걸 피해갈 수 없는 일이면 이걸 즐기고 때로는 버텨야 될 때도 있지만 이거를 버텨가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나를 통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이거를 보고 나를 믿고 오는 그 파트너들한테도 저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했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한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 상황이 많은 리더분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한테도 이 사업은요 너무나도 기회인 사업이고요. 앞으로 더 큰 비전들을 갖고 있고요. 어떤 그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분이 얘기하셨어요. 어,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많은 심리학자이신데요. 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거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그 태도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내면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심리학자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간의 그 내면, 아주 그 큰 공간이 있대요. 우리가 자극이 들어오면 내가 반응하는, 어떤 표현을 하는 그 안 사이에는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넓고 깊게 만들어라. 그래야 정말 좋은 그런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사업에 어떤 고민이 오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인생의 어떤 그런 중심의 그런 말을 갖고 제 내면을 더 깊게 그리고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 선택이 올바른 선택으로 가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저 스스로에도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늘 배움을 멈추지 않고 많은 리더분들의 어떤 그런 배움들을 통해서 선배 사업가들의 배움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목표를 못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여기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 2년, 5년 만에 막 핀을 가시고 너무 존경스럽죠. 그렇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제가 변화되는 만큼의 그 시간이 필요했고 저희 삶에서 그런 위기들의 어떤 상황들에 제가 버티고 힘을 얻어가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다음 목표를 빨리 못 갔을 때 내가 인생의 실패자 같고 그랬지만 저의 깨달음을 또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나는 몰입하고 있는가? 제가 끊임없이 물어요. 나는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그 이상으로 나는 몰입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목표를 바로 못 갈 때는 나 이게 몰입하고 있지 않은가 봐. 그래서 스스로 자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몰입을 강의하시는 뭐 유튜브 쳐보셔도 많이 나오시는 그 몰입에 대한 서울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몰입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얼룩말과 사자 이야기 아시죠? 얼룩말이 사자한테 안 잡혀 먹으려면 그 상황이 어때요? 정말 전력 질주를 하고 목숨을 건 그런 질주를 하잖아요. 그게 몰입의 상태라고 그런 몰입의 형태가 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는 뇌는 착각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몰입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몰입은요.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명상. 아시죠? 그럴 때도 몰입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거를 슬로우 싱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떠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는 상태를 그 상태의 어떤 슬로우 싱킹의 몰입 상태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제가 그래서 제 그 말 참 마음의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한 번도 이 사업을 난 놀고 있었어. 열심히 안 했어. 목표가 없었어. 이러진 않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때로는 내가 그렇게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원하는 핀에 바로 못 갔을 때도 그래도 나는 몰입하고 있다는 제 자신을 봤어요. 때로는 결과가 나오고 목표를 갈 때는 정말 전력 질주를 했고요. 정말 목표밖에 안 보였어요. 저 끝에 내가 가고자 하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핀에 그 퍼트가 딱 꽂혀져 있으면요. 정말 옆에 거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게 정말 몰입의 목표구나.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경험을 얻었고요. 또 때로는 내가 그게 되지 않았을 때도 내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또 기다림과 인내로 다시 도전하는 그 집중력. 그게 또 몰입이라는 것을 또 그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또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제 비즈니스를 그래도 빠른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제가 그 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던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바된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의 꿈은 미팅장에 있지는 않죠. 미팅을 당연히 배우고 학습하고 우리 성장시키는 자리지만 우리의 꿈은 우리가 움직이는 필드, 우리의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이지만 또 다음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또 그 핀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또 그 과정을 충실히 여러분들한테 그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핀이 되도록 열심히 도전하고 또 그걸 성취해내서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뵙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